원간섭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맨날 하던 거 있지. 10세기, 11세기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에? 거란요. 그 다음에 12세기에 누가 쳐들어와? 여진금. 13세기에는 몽고원. 여기서부터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4세기에는 몽고가 쇠퇴하고 나서 홍건적 얘네들 엄청 무서워요.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그 다음 왜구. 얘네들도 무서웠어. 근데 얘네를 물리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성계. 이성계는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등치가 엄청나게 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과 함께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게 10세기, 11세기의 일이고요. 문벌귀족 저번 주에 배웠어요. 문벌귀족 어떤 사람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간직을 배출하던 사람들인데, 이자겸, 그 다음에 김부식,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자겸의 난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어떤 게 있었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문벌 귀족들의 모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1170년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고가 쳐들어와요. 몽고가 쳐들어와갖고 얘네들이 안 되겠네.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강화도 가보셨어요? 강화도에 가면요, 고려 성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성을 지었던 고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쟁을 하는 거죠. 몽고 애들은 건너올 수가 없어. 일단 강화도는 갯벌도 깊고요. 이게 1km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섬하고 육지 사이가 1km밖에 안 되거든요. 못 건너와. 못 건너올 수밖에. 걔는 배를 탈 줄 모르는데 맨날 말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버팁니다. 자, 몽고가 침입한 이유는요. 몽고가 원나라를 몽골이 만들어지고 뭘 하냐면 몽골 사신 저고야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와요. 야, 처맞기 전에 항복해 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다가 죽어.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 사신들을 집에 가기 전에 죽이면 어떻게 돼? 그 나라에서 죽인 것 같지. 국경 딱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죽는데. 우리가 죽였을까? 아닐걸? 원나라가 죽였다는 말이 많아. 얘를 죽임으로써 이제 전쟁의 명분을 마련한 거지. 그래서 몽골이 침입했어요.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무서웠어요. 국토가 유린당하는데도 얘네들은 나오지도 않고 무신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신들은 싸우지도 않고 최씨 정권은 그냥 강화도에서 처박혀갖고 국토가 유린되든 말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2차 침입 때 처인성 전투, 처인구 들어봤어? 처인구 못 들어봤어? 요 옆에가 용인이잖아. 원래 처인부곡이었다. 부곡이 뭐지? 향부곡소 할 때 특별행정구역이에요. 특별행정구역은 일반 구년의 백성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죠. 향부곡은 농업특별행정구역. 소는 수공업특별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부곡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준 거죠. 대단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줬네요. 자, 그래서 제발 전쟁을 끝마치도록 해주세요. 합천 해인사에서 뭘 만들어요? 8만 대장경을 10년 동안 만듭니다.
야, 8만 개의 인쇄판을 만든 거야. 나무에 이렇게 쪼개갖고. 나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게 우리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의 의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차라리 나는 그걸 파느니 가서 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지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8만 개를 어떻게 만드냐? 집념의 고려인이야. 조선인이 아니고 집념의 고려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수정 선수도 대박이었고요. 개경으로 이제 환도를 합니다. 100년 만에 환도를 하죠. 이제 무신은 몰락하게 되고요. 근데 강화도에서 싸우던 무신들의 친위 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별초였어요.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야, 어떻게 안 싸우고 우리가 원의 지배로 갈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화약을 맺을 수 있어? 안 돼. 싸우자. 그랬는데 꺼져. 더 처맞기 싫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싸울 거야. 강화도에서 항쟁을 합니다. 강화도에서 안 되니까 진도로, 진도에서 안 되니까 제주도로. 다 어디로 간 거야? 섬으로 갔죠. 왜 섬으로 갔을까요? 일단 못 쳐들어와. 근데 고려건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관제, 황실, 호칭이 격화돼. 우리나라 고려의 정치제도는 뭐였죠? 이성, 육부라고 얘기를 했어. 이성, 육부에서 대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낭사와 머사대 관원들이 중요한 왕권을 견제하는 서경, 간쟁, 봉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이 눈초리는 뭐지?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일부 사사로, 이성 육부잖아. 이제 큰 정치 기구는 없어. 일부 사사로 만들어버리고 전부 다 몽고의 말을 듣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루가치를 폐견을 하는데, 다루가치는 그냥 감찰관이야. 감찰관이라는 건 뭐냐면 몽골 말 듣고 있어? 뭐 이런 감시자. 그러니까 몽골에서 파견한 그냥 그 동네 총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하는데 이 정동행성은 원래는 일본의 원정을 가기 위한 그러한 부서였는데 지배기구로서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원나라는요, 직송역을 두게 되는데, 한경도 지방에 쌍성 총관부, 그 다음에 이쪽 평안도 지방에 동령부, 그 다음에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 그리고 뭘 하려고 하냐면, 일본의 원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죠. 말이 많죠. 말이 많은 이유가 이때부터예요. 얘네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뭘 했냐면 말 키우는 목장들을 만들어버렸어. 우리가 제주도의 식생, 그러니까 나무의 분포들을 보면 2차 초지대라는 것이 있거든. 여기서 2차라는 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초지대, 초원을 만들어서 말 목장을 만들고 거기서 말을 키워서 일본 원정을 하게 되죠. 고려 수군을 이용해서 2차례 일본 원정을 가지만 실패! 왜? 내가 그 얘기 해줬는데 우리 집은 친일파에서 태풍이 이 원장대를 막아버렸어.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를 못했어. 실제로 고려 여몽연합권은 어디로 가냐면 진짜 일본에 닿았어. 내리기까지 했어. 근데 태풍이 부는 바람에 그 배들 몰살당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2번의 일본 원정을 떠났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녀를 징발합니다. 공녀라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일본 몽고의 궁녀로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때 이 공녀 중에 입지전적한 대단한 여자가 등장을 해. 누구냐? 기황후. 드라마로도 있었어요. 하지원 배우가 이 기황후를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중국에 황후가 됐다고, 왕비가 됐다고. 대단한 거죠. 공녀로 가갖고 왕비가 됐대. 엄청 똑똑하고 애교도 많았고 이뻤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잘해야지. 기황후 오빠가 누구냐면 기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철은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어. 권문세족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원에 빌 붙어갖고 똥구녕 핥아주고 지네가 권력을 잡는 애들. 얘네들은 더 악독했어. 무신들보다 더 악독했던 게 대농장을 소유하고 애들을 수탈하기 시작을 했지.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몽고의 풍습이 우리나라로 왔고 고려 양이라고 우리나라의 풍습이 고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K컬처. 이때도 몽고의 K컬처가 유행을 했던 거죠. 그게 고려 양이야. 우리나라 옷이 엄청 이뻤거든. 몽고 애들은 옷이 별로 안 이뻤어. 그리고 모자도 이런 거 있잖아. 동그란 거에 요렇게 동그란, 그러니까 요런 모자들 본 적 있어? 요런 모자들? 요런 모자. 요런 모자를 쓰고 다녔단 말이야. 아, 머리가 추웠나? 변발을 해서? 아니고 장난이고요. 이런 모자가 유행했었는데 우리나라 그 고려인들은 어땠냐면 머리를 그때는 댕기를 안 땄어요. 머리 찰랑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한복이 이렇게 퍼지는 두루마리가 엄청 멋졌어요. 거기에다 뭐가 있었냐면 매. 애완견처럼 매를 하나 탁 이렇게 들고 다녔어. 팍 한번 쫙 가다가 쫙 오고. 몽고 애들이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원래 매 사냥은 몽고에서 배워온 거거든. 근데 하니까 몽고 애들이 그걸 따라 하려고 매가 모자랄 거 아니야. 얘네 얼마나 사람이 많아. 귀족들이. 근데 매가 없으니까 매를 수탈하는 기구를 만들었어. 그게 응방이라는 기구도 있었어요. 응방이 뭐냐면 매응자야. 매를 수탈하는 기구. 그래서 받쳐야 돼. 곡물로 받쳐야 돼.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권문세족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친원파라고 얘기를 해요. 친원파라고 얘기를 하고 음서로 관직에 진출을 합니다. 음서 뭐였지? 오품위상의 관리 자제에게 무시엄으로 관직을 주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도평의사사, 얘는 예전에 도병마사였어. 도병마사 뭐였지? 도병마사는 군사적 회의를 하는 임시회의국으로서 제추만 참여할 수 있었어. 재신과 추미를 하는 2품 이상의 관리들, 고위 간직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고려의 정치를 귀족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농장과 노비를 소유하면서 이제 고려를 장악을 하는 것들이 권문세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짜라란 짠, 누가 등장을 해요? 공민왕이 등장을 해요. 원래 우리는 원의 부마국이었어요. 부마국이 뭐냐면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얘기했어. 우린 힘이 없어. 다음 왕을 이어받을 친구는 몽고의 인질로 잡혀가 있어. 공민왕도 10년 동안 잡혀가 있었어. 근데 이 부마국이 얼마나 슬프냐면 몽고에서 결혼을 하고 왕이 돼서 오잖아? 그러면 공주들과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공주들이 이 변방까지, 우리가 제일 끝이잖아. 대륙의 제일 끝이잖아. 여기까지 오는 거 좋아하겠니? 근데 우리 집이 제일 끝이거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최옥리가 제일 끝이라고 안 가려고 그래. 극장 없음. 대형마트 없음. 대형병원 없음. 그냥 없음. 깡초님.
깡총 가서 살 거예요? 깡총 가서 살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남자들이야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에 가고 싶어 하지만 따라가겠어? 니네 남편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짜증이 이만 너 나랑 왜 결혼해갖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들은 몽고에 충성하라고 이런 왕들이 많았어. 충렬왕이 첫 번째 충자의 왕이었어. 충렬왕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몽고에서 이제 왕이 돼서 왔잖아. 와이프가 엄청 괴롭혀. 절에 와이프를 뒤로 하고 지가 먼저 들어갔다고 발로 뻥 차고 대신들 앞에서 뺨을 빡 때렸어.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왜? 얘 때리면 어떻게 돼? 얘 그냥 끌려가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불쌍했어.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이라고 등장. 내가 4명의 왕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4명의 왕이 누구였을까? 4명의 왕. 에이, 태조. 뭐였지? 결혼쟁이, 그 다음에 잔소리쟁이, 그 다음 두 번째 왕건강의 미치광이 광종, 세 번째 어리버리 성종, 최승로가 빠바바바 지네 할아버지 욕하는데도 빠바바 욕하고 있는데 알았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친구가 성종이지. 나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역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있는 대로 쳐먹을 거야. 재밌자고 한 얘기니까 죽자고 덤벼들면 안 돼. 그리고 공민왕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노국대장 공주라는 게 있었어. 공주라는 사람이 있었어. 공민왕이 몽고에 잡혀 있을 때 몽고에서 결혼한 여자야. 근데 이 노국대장 공주는 공민왕을 엄청 사랑했나 봐. 공민왕도 노국대장 공주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고려에 도착하자마자 몽고의 말을 끊어줘. 몽고가 야 공민왕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진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남편 괴롭히지 말아요. 뭐 이런 식이었어. 아이가 생기질 않아. 아이가 생기질 않는데 오랜 시간 후에 아이가 생겼어. 근데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노국대장 공주도 죽어. 그러면서 공민왕이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그때부터 후사를 이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왕비를 드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노국대장 공주를 잊지 못한 공민왕이 여자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노국대장 공주밖에 없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 다음은 19금이니까 그만할게. 내가 찾아보면 돼. 인터넷 다 찾아볼 수 있잖아. 고려 이상해. 그래, 조선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엄청 많았어. 그것도 고등학생 되면 알려줄게. 그건.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개혁 정치가 쫙 이루어져. 신돈이라는 승려와 함께 개혁 정치를 미친 듯이 밀어붙여. 자, 먼저 반원자주 정책. 반원자주 정책이 뭐야? 원나라에 반대해서 스스로가 쓰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친원파를 제거해. 누구? 대표적으로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 세력을 친원파, 권문세족을 척결을 합니다. 그 다음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다. 정동행성이 일본으로 원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지만 실제로는 고려를 지배하는 기구나 마찬가지였어. 그런 것들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해. 일부 사사였던 것들을 이성육부로 다시 우리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몽골풍 금지. 근데 몽고한테 감사한 거 하나 있거든. 니네 지금까지 몽골에 지배받을 때 풍습이 많이 남아있어. 호주머니. 호라는 말이 오랑캐란 뜻이거든.
원래 우리 한복에는 호주머니, 주머니가 없다? 뭐가 달려져 있었어? 복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져 있었어. 주머니가 없었는데 주머니가 생겨. 그 다음에 연지, 곤지 이런 거 찍고 시집 가는 거. 이것도 몽고의 풍습이야. 그 다음에 소주가 들어왔어. 나 그것만 해도 뭐 내가 지금은 잘 못 마시지만 그것만 해도 그거는 좀 괜찮은 편인 거야. 그 다음 호떡. 호자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그랬더니 호빵은요? 야, 호빵의 뜻 알려줄게. 호빵은 삼립에서 처음 만든 단팥이 들어간 빵인데 호호 불어서 먹으라고 호빵이야. 호빵이 몽고의 침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호 불어서 먹는 거야. 제발. 자, 그리고 쌍성총관부 여기거든. 쌍성총관부. 동령부가 여기고 쌍성총관부가 여기인데 여기가 원래 몽골이 지배하던 직송역이란 말이야. 그 직송역을 이자계 알아? 이자계 몰라? 이름 희한하지? 이자계. 원래 이 동네 짱. 모르지? 그럼 이성계 알아? 이성계 아버지가 이자계야. 같이 쌍성총관부를 획득을 하게 되죠.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왕권 강화책으로 정방을 폐지해. 얘들아, 정방이 뭐였지? 정방이라는 것은 무신 정권 때 인사기구라고 할 수 있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임명을 할 수 있는. 예전에 세종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세종이, 조선시대 세종 알지? 세종이 인사권하고 군사권은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어. 그냥 다른 권한은 다 줬는데 인사권하고 군사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거지. 군사권 주면 어떻게 돼?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지. 인사권을 정방을 폐지함으로써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외워라! 전민변정도감. 예전에 이거 주간식 나왔는데 나 진짜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써갖고 틀려온 애가 있었어 옛날에. 변정도감이야. 전민병정도감이 아니라 이렇게 써갖고 틀린. 나 진짜 이 대략적으로 보기엔 무슨 글씨가 틀렸는지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야, 이게 왜 틀렸어? 그랬더니 잘 보세요. 병이잖아요. 전민변정도감이 뭐 하는 곳이냐면 검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고 토지를 빼앗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 판사가 누구냐면 신돈이었어. 신돈이 이렇게 하니까 우와, 하늘에서 부처를 보내줬다. 승려였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보내준 부처라는 말도 있었어. 근데 이 신돈이 몰락하는 계기는 너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사람은 그런가 봐. 권력을 받으면 한없이 나도 줬으면 좋겠다. 누가 권력. 너네 그럼 한 자리씩 시켜줄게 내가. 한 자리씩. 알겠지? 권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야. 내 조교쌤한테 줄 테니까 조교쌤한테 받아가. 그래. 이렇게 신돈이 나중에는 이런 소문도 들어. 공민왕 뒤로 우왕이라고 있어. 우왕. 이 우왕의 아빠다. 공민왕이 나중에 피살을 당하거든. 근데 공민왕이 자기 왕비들과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그래. 그래서 이 신돈이 그 우왕을 왕비들과 낳았다. 이런 소문이다. 19금인데.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신돈도 물러가게 되고, 교육을 강화하는데, 자, 봐. 신진사대부라는 놈들이 등장을 해. 신진사대부. 이제 신진사대부는 둘로 나눠져.
옹건파 사대부와 그 다음에 급진파 사대부로 나눠져. 옹건파 사대부 누구냐? 어디 있어 노란 거? 이색 정몽주. 그 다음에 급진파 사대부 조준 아니지 도전 조준 정도전. 얘네와 함께 누가 힘을 합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가 손을 잡게 돼요. 공민왕이 죽고 나서 고려는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이 대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대부도 급진파사대와 옹건파사대부가 대립을 했습니다. 급진파사대부는 뭘 주장을 했냐면 역성혁명을 주장을 합니다. 역이라는 건 바꾸다는 얘기야. 성을 바꾼다는 거야. 혁명을 주장을 했고, 옹건파 사대부는 얘는 고려 왕조의 개혁을 주장을 했던 거야. 결론은 알죠? 그럼 신진사대부는 누구였어? 공민왕의 개혁 정치 때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했던 지방 중소 호족들의 자제들로서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이 그림 잘 봐. 그림 잘 봐야 돼. 자, 이제 망하자. 고려 좀 망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 그 당시의 성리학은 엄청난 발전된 학문이었고, 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어. 그게 변질되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 성리학을 종교처럼 섬기고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중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사대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자, 신진사대부, 지방 향리. 향리는 호족과 비슷한 놈들이었어. 지방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었고요. 자, 급진파와 옹건파 싸우자. 원래는 니네 그거 모르지. 원래 정몽주가 이성계를 죽이러 갔어. 그거 몰랐지? 이성계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 그냥 맞다 있으면 이성계한테 정몽주 죽어. 근데 골골대고 있으니까 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방원 아들이지.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 친구가 낌새를 깬 거야. 그래서 아빠 옆에 딱 붙어갖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정몽주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방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불러. 서태지인 가봐. 서태지 알아? 하여간 알아? 야. 저 부끄러운가 봐. 부끄럽냐? 그렇게 웃으면 안 되잖아. 나도 노력하는 중이라고. 얘들 노력하는 거야, 나 지금. 그래. 어쨌든, 그랬더니, 정몽주가 뭐라 그래? 이 몸이 죽어. 골백번. 고쳐 죽어. 내가 죽어도 고려는 섬겨야 되겠다. 아니다, 너네는 그냥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뭘 하든 고려는 망했어.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다가 가서 어디에서 죽어? 이방원이 보낸 졸개들한테 팍 철퇴를 맞고 죽지. 지금 개성에 가면 이 선주교가 이렇게 있고 거기는 폐쇄가 돼 있어.
바로 옆에 선주교를 볼 수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주교에 정몽주의 피가 있다고, 이 자국이 있다고 그래. 실제로 자국이 있어. 난 다큐멘터리로만 봤는데 자국이 있어. 근데 그 북한 역사학자들이 그 자국들을 긁어서 연구를 했거든? 피 아니야. 그냥 돌에 만들어진 곰팡이래. 근데 이걸 신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어쨌든 선주교에서 죽고 나고 이제 조준과 정도전, 이성계가 손을 잡습니다. 나중에 할 얘기지만 정도전은 이방원한테 죽어. 너무 도전을 많이 하셨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정도전이 맨날 술만 먹으면 술 취해서 야! 조선! 내가 세웠어! 이성계가 세운 거 아니야! 다 내 작품이야! 근데 거의 작품 맞아. 군사는 이 친구가, 이성계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태조 왕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도전의 머리가 없었다면 조선을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성계 귀에도 들어갔어. 이성계 엄청 포악하다. 네 하몽차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빠 돌아오세요. 이방원이 나중에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동생들 죽이고 형 죽이고 막 지가 왕에 올라가니까 아빠가 신문이 나갖고 너 가자. 그리고 여기로 다시 온단 천령 쪽으로 다시 온단 말이야. 근데 사신을 보내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아. 원래는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선시대에 대해 혀 깨물 나 지금 저번 주 화요일 날 혀를 깨물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너무 아파. 고기가 부족한가 봐. 자, 그런데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그 조선의 건국의 과정들이 여기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제 원나라를 물리친 명나라가 야 원래 원나라 땅 내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뺏었는데 천령 이북의 땅을 왜 줘? 그래서 너 안 돼. 자 그러면 짜증나는데 우리가 치자. 요동 원래 우리 땅이잖아. 고구려 땅이잖아. 가자. 최영이 가. 근데 최영이 최고 사령관이라 최영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성계한테 다녀와. 가서 너 잘하는 거 하고 와. 뺏으려고. 근데 이성계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려. 두 번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면 애들이 활이 녹아. 활이 악교라고 하거든. 활의 접착제가 녹아버린다고. 그 다음에 비 오는데 홍수 나면 어쩔 거야. 이런 얘기들의 사불가론도 제시문으로 나올 수 있어. 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압록강가의 자그만 섬에 머물러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어떤 게 나을까? 명나라보다는 고려가 나을 거 아니야. 뒤돌아. 고! 회군을 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적어놔야 돼. 뭐냐면 어디 있어 분필? 여기 요동 정벌을 출발을 하지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고 최영을 죽이고. 자, 그런데 봐봐라. 문제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과전법 실시가 먼저 나와. 토지제도 개혁을 먼저 한다고. 왜냐하면 권문세족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들에게 권력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전이라는 토지가 필요했어. 그래서 나눠주고 어떻게
이제 조선을 건국해. 자, 하나 더 볼 거야. 뭐냐면 조선을 건국하고 어디로 천도해? 한양으로 천도해. 한양 천도. 이거를 봐야 돼. 한양 천도까지 봐야지 고려가 멸망해요. 야, 니네 유신고 알아? 유신고? 유신고 내가 시험 대비하기로 했는데 유신고 무섭더라, 야. 진도가 4단원까지야. 통합사회가. 그 다음에 한국사가 조선까지야. 원래 여기까지가 그거거든? 보통은 시험범위거든? 야, 조선까지 시험 문제를 내면, 와, 씨. 근데 이거 어떡하냐? 진도? 4주 만에 나가야 되는데? 아싸! 화이팅! 아, 씨. 지읒됐네, 씨. 자, 고려의 이제 사회 모습을 볼 거야. 먼저 경제를 보시면 전식과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울게. 전식과가 뭐냐? 전식과, 전식과라고 할 수 있어. 전식과라고 하면 전은 전지를 의미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땅이야. 시는 시지를 얘기해. 지는 땅지야. 얘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과는 과전을 의미해. 과전이라는 것은 관리 직역의 대가야. 근데 이 전시가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데 이게 점점 바뀌어가. 뭐냐면 원래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돼요. 각각의 이렇게 변신되는 이유가 토지가 모자라서야. 왜냐면 처음에는 수조권만 줬거든. 수조권이 뭐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들을 수조권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 수조권을 줬는데 사망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해. 이런 거 만들어서 반납 안 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반납 안 하고 이런 거 반납 안 하고 반납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정전시가로 나오는데 외우기 힘들잖아? 시발 외계경, 시발 외계경. 시정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뜻이야. 개정은 바꾸다라는 얘기겠지. 경정도 시발 외계경? 알겠어? 시발 개경? 그럴까? 그래, 뭐 이렇게 배우면 되겠네. 시작은 개경에서. 고려 시작은 개경에서. 이게 나 아니면 시발 외계경이자. 알아서 외워. 알겠지? 자, 그리고 대외무역. 지금의 코리아,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코리아 안 돼. 코리아 이렇게 돼서 코리아가 된 거야. 병란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무역항이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웃긴 거는 얘들아 그 신라 시대부터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고 얘기를 해. 통일신라의 울산항에서 우리 유리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유리가 아니래. 발견된 유리구슬 목걸이 같은 것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신분제도를 볼게요. 신분제도 귀족이 있고요. 중류층이 있는데 중류층은 이런 게 있어. 이거는 학교에서 서리, 남반, 향리, 하급장교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일단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양리는 이거 하트 뿅뿅해. 얘들아 고려시대 백정은 도축업자가 아니었어. 고려시대 백정은 그냥 백, 많은 정, 남자라는 뜻이야. 조선시대 백정은 도축업자로서 천민이었거든. 근데 고려시대 백정은 양민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농민을 부를 때 백,
백정이라고 불렀어. 이거 선지로 되게 많이 나온다? 우리가 아는 백정과 다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와. 됐죠? 그 다음, 천민은 다 알잖아. 근데 요거 하나 알아둬야 돼. 고려시대는 일천즉천. 한 번 천하면 영원히 천해. 근데 노비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해. 노비는 종모, 종자가 따르다라는 뜻이거든. 누굴 따라? 엄마가 노비면 내가 노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반네들이 노비 여자를 많이 취했대.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노비가 되는. 그리고 노비들을 양인들에게 시집 보냈대.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노비가 되는 거야. 노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고 얘기해. 아이, 나쁜 놈들. 자, 생활 모습을 볼게요. 일부 일처제고, 남자가 장가 간다는 말 들어봤지? 장가가 뭔 줄 알아? 장자가 처갓집 장자야.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가, 처가, 여자의 집, 장가야. 시집,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집을 가는 거야. 고려시대 때는 장가를 갔고, 조선시대 때는 시집을 간 거야. 그 다음, 근친호, 동서는 조혼. 왜 조혼?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야. 니네 벌써 시집 갔어. 진짜, 니네 15살 넘었지? 13살부터 갔대. 왜? 공녀로 끌려가니까. 처녀들은 공녀로 끌려가갖고 일찍 그냥 시집 보내. 몽고 가서 어떤 일 당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조혼이 유행했다고 얘기를 해. 자, 여성의 지위, 비교적 높은 편? 아니, 개 높은 편. 개 높은 편. 지금 여성의 지위보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았어. 우리 집 종손주의야. 남자라도 나는 상속을 못 받았어. 우리 형은 집이 세 채야. 서울의 집 하나, 용인의 집 하나, 남의 집 하나. 다. 난 뭐야? 땅이 없어. 심지어 나는 땅을 샀다. 남의 농사 지으려고 내가 샀다. 아유, 별로야. 근데 이때는 우리가 1988년 이전까지는 무조건 종손이 다 받았어. 상속을. 근데 88년 이후로 균등 분할 상속으로 바뀌었어. n분의 1. 이렇게. 근데 나는 왜? 상속 아니고 증여로 먼저 넘겨놓고 나는 상속을 받을 게 없었어. 그리고 이혼 재혼이 가능했어. 이혼 재혼이 가능. 그러니까 옛날에 김치향하고 천추태후하고 재혼하고 막 그랬잖아.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독립전 재산, 그 다음 제사도 첫째가 남자가 지내는 게 아니라 여자가 첫째라도 첫째가 지내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올라가기도 했어. 음서? 장인어른 잘 만나면 나 관직 진출하는 거야. 아씨, 그때 태어났을걸. 그러면 좀 낫지 않았을까?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 다음 주에 고려까지 시험 볼 거예요. 파이팅이야. 그 다음 3단원 시험 볼 거야. 벌써 내놨어, 나. 그 뒤는 안 나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자, 알겠죠? 파이팅하고 오늘 고생 많았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